첫 번째 이야기, US 아미가 된 이등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US 아미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6%, 구라 4%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US 아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남민호, 2000땡영군번으로 연예인 병역비리 논란으로 한창 예민했던 시기에 입대했다. 그래서 신교대 조교들도 호구 조사할 때 무슨 아버지 친구, 지인 같은 건 빼고 영관급 이상의 직계나 친척만 적으라고 할 정도. 나는 뭐 군인 가족이 없기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신교대 수료 후 어떤 독립중대로 배치받았는데 증편식 부대라서 간부 병사 다 합쳐도 70명 정도 되는 작은 중대였다. 그렇게 무난하게 군생활을 하다가 첫 면회가 잡혔고 뭐가 먹고 싶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피자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이 왔다. 부대가 작아서 특별히 면회실 같은 건 없었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오면 PX 앞 나무 테이블에서 밥 먹고 얘기 나누는 식. 면회자들 상황실로 오라는 방송에 선임들의 덕담 받으며 신나게 상황실로 갔다. 면회자들 차가 보이고 아버지의 차도 보였다. 그런데 다른 차들은 바로 들어왔는데 우리 차만 못 들어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때 무전으로 미군이 왔는데 어떡하면 됩니까? 나 포함 상황실에 있는 모두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고 누가 왔다고? 미군? 무슨 미군? 뭐야? 대령? 순간 신교대에서 그렇게 적으라고 해도 기억 안 나던 고모부의 존재가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고모부는 주한미군, 내게도 군인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그와 동시에 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됐다. 야! 면회 규정이나 찾아봐. 이건 일반 외국인이잖아. 미군으로 찾아봐. 아니 작전 말고 면회. 인터넷 등 여기저기 5분 이상 찾아보던 당직사령은 도저히 자기 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판단. 집에서 쉬고 있던 인사장교에게 전화를 때린다. 인사장교는 일단 들여보내라고 했다가 아니 잠깐 기다리라고 횡설수설하며 금방 전화 준다고 하며 끊었다. 그리고 얼마 후 누군가에게 전화가 온다. 통화를 마친 당직사령은 야 남민호, 너 주차장에서 기다렸다가 가족들 오시면 대대장실로 안내해드려. 그날은 휴일. 쉬고 계시던 대대장님이 직접 오시는 상황이 돼버린 것. 됐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주한미군 대령인 고모부께서 오셨다. 고모부께서 왜 함께 오셨냐면 피자가 먹고 싶다는 내 말에 아버지께서는 평소 내가 좋아하던 미군 부대 피자를 사기 위해 고모부 부대에 들르셨더랬다. 그런데 고모부가 갑자기 같이 가자고 해서 오시게 된 거라고. 그것도 피자 12판이나 사서. 잠시 후 대대장님께서 오셨고 원래 들어오던 길이었는데 남민호 이병 가족들 한번 뵙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남민호 이병이 군생활 참 잘합니다. 고모부는 고맙다고 하시며 미군 부대 피자 한 판을 대대장님께 드렸고 대대장님도 예전에 몇 번 먹어봤다면서 잘 먹겠다고 흔쾌히 받으시고는 고모부와 콩글리시로 10여 분간 담소를 나누셨다. 다행이다. 피자와 치킨 등 배부르게 먹고 상황실에도 피자 10판 갖다 놓은 후 어른들 잘 배웅하고 내무실로 복귀했는데 중대장님께서 사복 차림으로 기다리고 계셨다. 대대장님은 그냥 넘어가도 중대장님까지 휴일에 오셨으니 이건 뗐다 싶었는데 면회 잘했냐? 대대장님 별 말씀 없으셨지? 오시던 길이었고 피자 한 판 받으셨다고 하니 중대장님도 안심이 되셨는지 내가 살다 경찰 뭐 변호사 등 별의별 직업군 백으로 든 녀석들 다 봤는데 US 아미를 데려오는 건 네가 처음이다. 다음부터 이런 빅 이벤트는 꼭 언지를 주도록 알겠나? 중대장님께서 나가시고 마지막 관문 선임들이 남았는데 이 작은 부대에 미군이 왜 오냐며 이거 US 아미 간첩 아니냐며 다들 웃어넘겼다. 그리고 미군 부대 피자를 나눠 먹었는데 타 내무실 선임들에게도 미국 피자라 스케일이 다르다. 처음 먹어봤는데 짜지만 잘 먹었다 등등 칭찬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 후로 내 별명은 US 아미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술을 연성해낸 간 큰 연금술사 일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일렘 패급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 2%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일렘 패급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금주일, 2010땡영군번으로 공군에서 복무했다. 입대하기 전부터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렇기에 입대 후에도 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주상병이라고 와인에 정통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술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는 와인에 대해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다. 시간은 흘러 일병 3호봉 무렵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팍 하고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사회에서 요리를 업으로 살다 입대했는데 선임이 알고 있는 와인 지식과 나의 요리 지식을 합치면 와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 딱 하나, 효모만 구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군대에서 효모를 구할 방법은 마땅히 없었고 택배로 효모를 반입하다가 간부님께 걸리면 할 말이 없기에 불가능했다. 우리 부대는 꽤 큰 편이었고 BX에는 다른 부대보다 훨씬 많은 품목의 물건이 있었다. BX를 둘러보던 중 내 눈에 들어온 바로 그것, 호떡 믹스. 호떡 믹스에는 호떡 반죽과 설탕 그리고 이스트가 동봉되어 있다. 이스트도 효모의 일종이고 설탕 역시 효모를 키워 알코올을 생산해내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호떡 믹스는 내게 최고의 와인 키트였다. 나는 곧바로 내무실 최고 선임인 장병장님께 달려가 내가 생각한 와인 제작 방법을 설명했고 평소 나를 좋게 보던 장병장님은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 생활관 건물은 이전에 사무실로 사용하다 생활관으로 개조한 건물이었고 우리 내무실 한편에는 탕비실 같은 공간이 있었다. 그 공간은 현재 창고로 사용하며 그 누구도 관심을 주는 공간이 아니었기에 나는 그곳을 발효실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포도주스, 매실주스, 알로에 주스 등등 정말 많은 주스를 활용하여 와인을 만들었다. 당연히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으로 외국의 수제 와인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정량화된 레시피를 얻을 수 있었다. 덕분에 한동안 우리 내무실 인원들은 술을 쌓아놓고 원할 때마다 마실 수 있었고 유일한 와인 제조 기술자였던 나는 연금 술사로 불리며 군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파라다이스는 한 사건을 계기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날은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휴가 가는 날. 휴가 나가 있는 동안 선임들이 마실 수 있도록 3리터의 와인을 제조해 두었다. 와인의 도수는 15도 정도로 꽤 독한 편이었고 나는 선임들에게 반드시 조금씩 나눠서 마시도록 당부해 두었다. 나에게 와인 이야기를 항상 해줬던 주병장은 같이 술 얘기할 사람이 없어지자 너무 심심했던 나머지 내가 만들어 놓은 와인을 점호 이후 홀짝홀짝 혼자서 1리터나 마신 후 술에 취해 복도를 걸어다니다가 간부님께 걸려버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고야 만다. 만약 와인을 제조한 것이 걸리면 다 함께 와인을 먹은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 그것을 염려한 내무실 선임들은 주병장이 몰래 술을 반입하여 먹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쪽으로 입을 모았고 다행히 간부님께서 징계를 때리지는 않았다. 대신 주병장의 근무 일정을 빡빡하게 짜서 벌을 주었다. 휴가에서 복귀한 후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나는 와인 제작 레시피가 적힌 수첩을 상황실 파쇄기에 넣고 갈아버렸다.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레시피지만 이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이 레시피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분명히 사고가 재발할 게 뻔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일 날 사람은 레시피를 만든 나라는 걸 알기에 그 이후 우리는 다시는 와인을 만들어 먹지 않았고 나 역시 무사히 전역하게 된다. 하지만 그때 만들었던 와인들은 정말 시중에 파는 어떤 와인과도 비교 불가일 정도로 맛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남양 특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내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5%, 구라 5%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내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대현. 2010 땡영군번으로 GOP 대기 중인 페바 부대로 갔는데 쇄골 수술로 철심이 박혀있는 상태라 연대 본부로 뿌려지게 된다. 연대 본부로 내려와 천국 같은 생활을 하던 도중 행보관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연대 인원 전원 로테이션으로 GOP 체험을 시켜야겠다며 인원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당시는 한겨울. 인원들은 각각 소초들로 뿌려졌다. 당시는 입대 후 1년 정도 지난 상황이라 후임이 많은 알동기들도 만나고 덕분에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근무했다. 내가 배정받은 소초에서 돌던 축선에는 아예 사용하지 않는 초소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전 대대에서도 안 썼다. 귀신이 나온다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버려진 초소라고 했다. 그 초소를 지날 때 별 느낌 없이 그냥 빈 곳이네 정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2주 후 연대 복귀를 하고 난 후 중대 동기였던 연대장 당번병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내게 오더니 형이 땡땡 소초 갔었지? 와 거기 대박이야 개소름. 뭐가? 연대장님이랑 병사 위로 겸 축선 돌면서 땡땡 소초 쪽으로 갔었거든? 근데 거기 안 쓰는 초소 있다며. 연대장님과 내가 갔을 때는 거기에 근무자들이 있었어. 뭐? 거기 안 쓰는 곳인데 그럴 수 있나? 나랑 연대장님은 몰랐지. 근무자들이 경례도 하고 그래서 연대장님이 음료수 한 캔씩이랑 초코파이 하나씩 주고 추운데 고생 많다 하면서 잘 격려해주고 왔거든? 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땡땡 소초 근무자들이 근무 돌다가 안 쓰는 거기 초소에서 초코파이랑 음료수 두 쌍 가지런히 놓여있는 거 발견하고 무선으로 보고한 거야. 뭐?
그래서 이상하잖아. 그래서 소초에서 CCTV 확인했는데 빈 초소 앞에서 연대장님이 혼자서 뭐라고 말하면서 음료수 주는 게 고스란히 찍혔다지 뭐야. 연대장님께서도 보고받으시고는 어우 야 무섭다 하시고는 전화 끊으셨거든. 오늘 CCTV 보니까 땡땡 소초 부소초장이 곡괭이랑 도끼로 그 초소 막 박살내고 있더라. 형 나 진짜 개무서워. 연대장님과 당번병 둘이 함께 헛것을 볼 리도 없고 진짜 그들은 누구였고 그 초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10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